100년의 차이, 1000km 떨어진 두 땅, 프랑스 노르망디의 흙과 한국 강원도 양구의 논두렁, 두 농부의 아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장 프랑수아 밀레, 그리고 박수근. 그들은 가난 속에서 예술을 시작했고 땅과 빛을 통해 삶을 그렸습니다. 왜 지금 이 둘을 비교할까요? 땅의 고마움, 가슴에 새겨지는 흙먼지 한 줌, 숨결마다 스며드는 뿌리의 속삭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지키려 하고 있나요? 우리의 유년 시절 미술 교과서에 새겨졌던 두 별, 겨울 문턱에서 100년 전 배고픔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때 우리의 미술에 대한 굶주림을 그들의 붓끝에서 나온 열정으로 채워드리려 합니다. (1814년 10월 4일) 프랑스 노르망디의 소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밀레가 태어났습니다. 10남매 장남, 아침이면 소 엉덩이 쫓아다니며 라틴어를 외웠죠. 그의 할아버지가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야 진짜야 라고 해서였습니다. 8세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다 성경 속 장면을 밀레에게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밀레는 수치로 벽에 예수님이 양을 업은 모습을 그렸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는 화가가 될 거다 라고 속삭였죠. 그날부터 숯은 그의 첫 붓이 됐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지만 밀레는 그림보다는 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농부가 먼저, 화가가 나중이야. 이유는 땅이 나를 먹여 살리니까 붓은 그 다음이지 라고요. 밀레의 나이 20세에 마을 성당 벽화 복원을 돕다 붓을 처음 잡게 됩니다. 밀레는 그림을 배우기 위해 마을 사제가 사준 기차표를 쥐고 파리행 기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농촌에만 살던 밀레,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파리에 가면 예술이 있다. 너는 화가가 될 거야. 할아버지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니면 노르망디 들판을 바라보며 땅을 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찌되었든 밀레의 심장은 화가의 열정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3년이 지난 후 파리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그의 그림이 너무 거칠고 당시 아카데미 미술과 맞지 않아 배움의 과정을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살롱전에 초상화를 냈지만 너무 어둡다라는 비판만 받았고 오이디푸스를 그린 그리스 신화를 그렸지만 역시 너무 거칠다는 의견으로 살롱전에 출품하지 못하게 되죠. 28살 때 결혼했지만 아내는 결핵으로 3년 만에 떠났고 30살에 재혼했지만 아이들은 계속 태어났고 빚은 쌓였습니다. 밀레는 32살이 되는 1846년에 결국 파리를 떠나 바르비종 숲과 자연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본격적인 그의 작품들이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밀레가 가족과 함께 가난한 생활을 하던 당시 파리는 10년째 콜레라 팬데믹인 상태였습니다. 왕족과 신화의 스토리만 주목받던 살롱 문화에 지쳐있던 상태였고 10만 명의 사망으로 불안한 나날을 버티던 밀레와 친구들은 결국 파리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고 그들이 찾은 곳이 바로 파리에서 60km 떨어진 바르비종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테오도르 루소, 장 프랑수아 밀레, 샤를 프랑수아 도비니, 카미우 코로가 모여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자 선언했고 아틀리에가 아닌 들판에서 왕족과 신화가 아닌 농부의 땀과 노동을 결국 이들의 노력은 인상파의 뿌리가 되었고 밀레는 이삭 줍는 여인들과 만종을 제작하게 되죠. 1914년 강원도 양구 산골에서 태어난 박수근은 가난 때문에 국민학교밖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눈 덮인 산골 논두렁에서 시작된 그의 삶은 책 한 권, 연필 한 자루조차 아쉬웠지만 그 빈 공간에 붓이 들어섰습니다. 박수근이 12살 때 낡은 미술 교과서 한 장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농부 화가 밀레의 만종, 저녁 종소리에 머리 숙이는 부부의 모습이 황금빛 들판에서 피어올랐죠. 소년의 가슴에 불꽃이 피었습니다. 나도 이런 화가가 되고 싶다 라고요. 이렇게 박수근은 화가의 길을 가기 원했습니다. 1932년 18세의 박수근은 조선미술전람회 헌전에 봄이 오다를 출품합니다. 입선이라는 한 줄이 그의 첫 빛이었죠. 춘천행 기차를 타던 해였습니다. 그 해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빚더미를 안고 금강산으로 떠났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춘천의 빈방, 하루 한 끼,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밥이었으니까요. 1953년 일사후퇴 직후 미군 PX에서 미군들 초상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이었던 박수근은 소설가 박완서를 만나게 됩니다. 박완서는 이렇게 박수근을 기록했습니다. 일사후퇴 후에 암담한 불안의 시기를 텅 빈 최전방 도시인 서울에서 미치지도 한장하지도 술에 취하지도 않고 화필도 놓지 않고 가족의 부양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기 따라서는 지극히 예술가답지 않은 한 예술가의 삶의 모습을 증언하고 싶은 생각을 단념할 수 없었다. 박완서는 보았습니다. 그 눈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나무의 뿌리를 보는 것을, 그 증언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목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47세가 되던 1961년 과음은 계속됐고 신장과 간은 망가졌으며 왼쪽 눈에 백내장이 왔습니다. 재수술, 의사가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왼쪽 눈은 실명, 하지만 오른쪽 눈은 여전히 땅을 봤습니다. 그의 나이 51세, 침대에 누운 그는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한마디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생전 그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평범한 견해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라고요. (45세의) 밀레는 만종을 그렸습니다. 하루 노동을 마친 농부 부부가 저녁 종소리에 머리를 숙이는 순간을 포착한 이 작품은 그의 할머니 추억에서 비롯됐어요. 들판에서 종소리가 울리면 모든 노동을 멈추고 고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3년 동안 제작했습니다. 원래는 감자작물 기원기도라는 제목으로 시작됐지만 미국 컬렉터의 판매 위탁이 무산되자 교회 첨탑을 추가해 만종으로 바꿔 판매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 첨탑이 없는 그림과 있는 그림을 비교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림이 되는 듯합니다. 첨탑이 사라지면 정말 죽은 아이를 땅에 묻고 기도하는 듯 감사의 기도보다는 슬픔과 이별의 기도로 느껴지네요. 부부의 실루엣, 감자 바구니, 먼 교회 첨탑, 밀레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 지평선 황금 비율 3분의 1에 딱 걸쳐 있습니다. 빛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황금빛, 렘브란트가 신에게 빌려 작품에 사용했던 빛을 밀레는 농부에게 빌려줬습니다. 반 고흐는 이 그림 앞에서 실제로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밀레의 만종 앞에서 나는 울었다. 이 그림은 나를 위해 그려진 것 같다. 라고요. 참고로 이 그림은 약 55만 프랑의 미국 미술협회에 낙찰이 되게 됩니다. 당시 천문학적 금액이었는데 현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억 정도라고 하니 가난했던 밀레에게 말년의 로또 같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추후 이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75만 프랑에 재구매를 하였고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 작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만종의 감동을 박수근은 어떠한 느낌으로 작품에 표현했는지 알아보죠. 한국전쟁 직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추운 날씨와 바람을 견디는 고목이 들어간 작품 시리즈를 제작했어요. 전쟁 후 빈곤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리던 그의 삶 자체를 투영한 작품입니다. 밀레의 화풍은 바르비종파의 현실주의로 19세기 파리 근교 바르비종 마을에서 자연 속에서 농민을 그리던 예술가들의 모임으로 출발해 부드러운 명암과 황금빛 자연광을 통해 노동의 고요한 존엄을 강조하는 반면 박수근의 스타일은 토속적 원시주의로 거친 직선 스케치와 흑빛 단색조를 쌓아 올린 돌 같은 텍스처로 고독과 인내의 추상적 메타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공통점은 농민의 일상을 통해 시대의 고통을 초월한 영원성을 추구하지만 차이점은 밀레의 서정적, 종교적 평화와 박수근의 담담한 세속적 생존 투쟁에 있어요. 숨겨진 이야기라면 밀레의 만종은 엑스레이로 드러난 감자 바구니 아래 아이관 크기의 상자가 원래 아이 장례 장면이었다는 해석이 있었고 박수근의 나무와 여인은 장애와 전쟁 트라우마를 나무의 구부러진 가지에
은유적으로 새긴 개인적 고백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밀레는 산업혁명의 잿더미 속에서도 농민의 기도를, 박수근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를 그렸습니다. 그들의 캔버스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시대의 눈물이고 생존의 노래이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밀레의 만종에서 영감을 받은 박수근. 스승이 없던 그에게 가난의 삶과 가족, 그리고 밀레가 스승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양구군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에서 박수근 작고 60주기 소장품 특별전인 봄이 오다, 정림리에서 전농동까지 전시회가 2026년 3월 2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양구 정림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1965년 서울 전농동에서 생을 마감한 박수근의 삶의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로, 특히 박수근의 목파나 연화장, 개인전, 리플릿 등 최초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양구군 관광도 하시고 박수근의 작품 세계를 맛보시는 게 어떠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감동이 겨울 바람을 뚫고 봄을 기다리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밀레와 박수근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이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주길, 그들의 눈물이 여러분의 미소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다음 콘텐츠를 제작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